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바이오 산업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게 향후 또 오를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심들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혜진 대표님을 모셔서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출연해 네, 주셨는데요. 가볍게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낙 이 바이오 산업을 놓고 이제 분석을 오래 해 오셔서 네, 많은 분들이 대표님 말씀 좀 청해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 시장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승 중에 굉장히 큰 고난을 맞았다. 상승 중에 고난을 맞았다. 네, 네. 고난을 맞았다라는 거고요. 국내 그 기업들보다는 미국이 중심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50%나 미국에서 팔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주 큰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데 네. 이 미국 시장에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빅파마들은 관세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네. 점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는 FDA 인력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해고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신약 승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특히 바이오 의약품의 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향후 바이오 의약품의 신약 승인이 늦춰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이오텍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신약을 개발하는 작은 업체들 그리고 수십조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빅파마들 공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신약을 개발하는 큰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발전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대표님의 말씀은 바이오가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네, 또 산업의 규모 면에서도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근데 증시에서는 소위 관세 정책을 발효하냐 마냐 대상이 되느냐 마냐 요런 논의 때문에 예외 없이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역시 인력 구조 조정이라는 것도 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 네, 대세적인 관점에서는 바이오 산업이 죽을 수 없는 산업인데 네. 상당한 조정이 있었다. 그러면 역시 이 조정은 어쩌면 기회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네. 그 조정을 야기한 여러 변수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의 공매도 재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예.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실까요?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과거에 네. 보면 네. 이제 그 공매도하는 준비하는 그런 자금들 그다음에 주식을 빌려오는 거 이런 것들 작업들이 계속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과거 대비해서는 2020년, 21년 그 당시 대비해서는 아마 그 공매도하는 그 종목들의 대상이 아마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력이 완전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라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공매도를 치기 어려운 거죠. 네. 실적이 올라오고 실적이라는 건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 놓고 때릴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변동성을 키우는 데는 크게 공매도가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이오의 속성이 있는데 바이오는 안 좋게 보면 한없이 안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을 승인받을 확률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신약을 못 받을 확률이 있는 거 아니냐? 모든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과 공포감이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밀어버린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일반 투자자들. 네.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지식이 아직까지 충분히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급이 민다 그러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가 바이오 산업에는
장기적으로는 뉴트럴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종목별로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이제 공매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 워낙 이 바이오 섹터가 음. 급등락이 심한 맞습니다. 영역이니까 네. 이제 하락을 더 강하게 부추길 수도 네. 있는 것이고 예. 상승을 또 강하게 부스팅할 수도 있는 네. 것이죠. 예. 공매도라는 네. 것이 예.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또 역시 시장을 조종케 만들었다. 네. 그런 시점에 이 5년 후 10배우를 네.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네. 책을 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조정이 여러 가지 경로로 있었는데, 네. 근데 주된 이제 음. 대표님의 말씀은 추세적으로 이게 주식시장이 유망한 것인데 네. 예. 이런 일시적인 영향으로 인해 조정을 면치 못했다면 음. 이게 기회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바텀라인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지금 하게 예. 됐는데 예. 5년 후 10배우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 이 의견 한번 골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바이오 업계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네. 몇 배씩 올라갔죠. 그런데 그 올라온 주가들이 과거의 주가로는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네. 주요한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열 몇 종목 정도가 주가 상승이 대단히 높았어요. 한 4배, 5배, 심지어는 뭐 10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다시 과거의 주가로 돌아가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올라온 상황에서 특정한 밴드 안에서 이제는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외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밴드 아래쪽으로 하단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 하단 쪽에서 어떤 계기를 마련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기로 인해서 다시 이제 밴드 상단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블록버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블록버스터라는 것은 수천억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는 그 의약품이거든요. 그리고 특허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수년 동안 심지어는 이제 10년 이상 동안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그런 것들이 거의 보장되는 그런 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고 블록버스터다. 그래서 그런 의약품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게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을 벌어들이고 그 번 돈으로 과거에 블록버스터를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그래서 멀티 블록버스터를 갖고 있는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향후에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데요. 여기서 10배 오를 이제 빅바이오텍으로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빅바이오텍으로 5년 후에 성장하는 기업. 이건 빅바이오텍이 별게 아닙니다. 이제 5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인데요. 여기는 블록버스터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는 조건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블록버스터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래서 국내 업체 지금 여건은 약간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 안 좋긴 한데 아마 극복을 하면서 멀티 블록버스터를 가진 그런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아마 2030년에 몇 개 나올 것이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요지의 기초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잠깐 생각을 해보면 2022년, 23년 정도가 2차 전지가 주도주였잖아요. 네. 그리고 24년, 25년 하면 AI 혹은 AI 반도체, 뭐 네. HBM을 예. 비롯한 이게 하나의 주도주 역할을 네. 했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 해당 섹터가 주도주가 되느냐, 음. 주도주로 인식하느냐, 음. 그것에 따라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그쪽으로 돈을 몰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 전쟁 시작되고 미국 경기 침체 올 것 같고
하는 공포감 때문에 일단 빠지긴 빠지는 네, 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그럼 그런 시점이 올 때는 또 역시 주도주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바이오 산업이 네,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하는 그냥 본질적인 질문을 네, 드려보고 예. 싶습니다. 예. 그거는 질문을 바꾸면은요. 네, 바이오 기업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얘기랑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IT 산업이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돈을 벌지 못하면은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PR을 높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요한 업체들을 보면은 큰 돈을 벌 것이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2030년으로 가면서 1조 가까이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무슨 1조 원씩이나 그것도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향후에 국내에도 몇 개의 업체들이 아마 1조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립니다. 지금 R&D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기껏해야 한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국내 업체들이. 그러면 그거에 한 5배 정도 되는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의 5배 정도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들이거니와 빅바이오텍으로서요. 어마어마한 규모. 그러니까 빅파마들은 한 3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한꺼번에 운용을 하거든요. 네. 임상 3상만 30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임상에 들어가는 돈이 수천억 원에서 뭐 1조 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30개 임상 3상만 30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규모가 커지면서 당연히 시가총액도 올라가고 그런 두 가지 모습. 그러니까 돈도 벌고 임상 3상 결과나 임상 2상 후기 임상 결과 발표를 아마 계속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듣기 싫어도 바이오가 오늘도 뭐 예를 들어서 임상 3상 발표하는데 뭐 또 신약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FDA에서 언제 신약 승인 결정이 난대. 이 얘기가 지금은 1년에 한 3번, 4번 HLB 얘기 나오고 작년에는 한 유한양행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뜨문뜨문 신약 승인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향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3-4번 정도의 신약 승인이 어느 업체가 이제 신약 승인이 나온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아마 국내 시가총액도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실제 네, 이제 주식 시장과 실물 경제를 이제 구분해서 네,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한국의 뭐 자동차 배터리가 압도적인 뭐 기술적 우위라든가 뭐 시장성도 가지고 있다가 중국의 추격과 뭐 그밖에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해점 현상들 네, 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실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실적 면에서 어두워졌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방향성을 놓고 수렴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떨어지거나 실적은 나빠지는데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 맞습니다. 실적에 예. 수렴해 간다. 네, 이게 기본 전제 같고요. 네, 그게 그냥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네. 극단적으로 달라진 것이 그렇죠. HBM 실적 면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말씀 주셨던 몇 가지 조정의 사유들이 있었는데 근데 실적 면에서 그게 빠지거나 하는 일이 아니고 우상향하는 경로하에 있다라고 네, 가정한다면 예. 오히려 이렇게 조정된 것이 기회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이실까요? 한번 네.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네. 작년을 계기로 해서 유한양행의 신약 승인, 렉나자가 신약 승인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내는 완전히 레벨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는 우리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일정 수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는 게 뭐냐면 국내 업체들도 신약을 이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멀티플을 올려주는 거죠.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래서 멀티플을 올리는 그 작업들이 작년에 있었고, 자 그러면 올린 멀티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겠죠. 올리긴 올렸는데 원래 과거에는 옛날로 다 돌아갔습니다. 주가가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주가가 바이오 주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관건은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자 옛날로 돌아갈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한양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렉나자라는 치료제를 그냥 없었던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2027년 3, 4천억 원 그렇게 해서 이제 30년 2030년 정도 되면 한 7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는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일단은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써가면서 또 다른 블록버스터를 만들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는 그 시점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는 올려놨는데, 자 그러면 진짜 멀티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유한양에겐 있느냐 하는 거고요. 아마 또 다른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한 번 더 주가를 상승시킬 것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요한 업체들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업체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떻게 되면 한 단계 올라선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